자, 봅시다. 얘들아, 혹시 여기서 수열 처음 배우는 사람 혹시 있나요? 처음 배우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너무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빨리빨리 내가 설명하면서 넘어갈게요. 처음 아니면. 자, 봅시다. 자, 등차 수열의 정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은 등차 수열에 대한 수열의 정의부터 말을 하는 게 맞죠? 수열은 우리가 뭐의 줄임말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수의 나열. 줄여서 그냥 수열이라 부른다고 생각하면 되고, 직관적으로 해석을 잘 해놨어, 번역을. 자, 등차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했을까, 우리가? 일정하다. 등, 일정하다, 든든하다. 차이가 정확히 말하면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뺀 그 차가 항상 일정한 숫자의 나열.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을 부르고요. 자, 근데 수를 나열했을 때 각각의 숫자들을 항이라고 불렀었죠? 그리고 첫 번째 있는 항을 줄여서 우리가 뭐라 불렀지? 초항은 옛날 나 때 쓰던 용어고요. 첫째 항. 첫째 항, 초항이 초가 이제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첫째 항, 그 다음 둘째 항, 땡땡땡. 아, 오늘 옛날 분이라서. 얘는 나 아직도 막 몇 승 이러잖아. 옛날 쓰던 말. 입에 붙여가지고 잘 안 바뀌니. 짧으니까 더 편하지 않냐? 자, 그리고 우리가 기호로는 예를 들어 함수가 여러 개가 있으면 이름을 붙여줄 때 F, G, H 이런 식으로 붙여주듯이 숫자의 나열, 수열에도 이름을 붙여줘요. 이름을 어떻게 붙여주지? F를 맹으로 붙이지 않죠? 뭐부터 시작하지? 아니, A, B, C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요. 예를 들면 이 숫자의 나열에 A라는 이름을 붙여줄게요. 그럼 A라는 숫자의 나열에 첫 번째,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표현하기로 약속했죠? A1은 A 한 다음에 아래 첨자, 이 아래쪽에 숫자 작게 1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죠? 그 다음 A2, A3, A4, A5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지금 이거는 아직 등차 수열까지 안 가서 수열이에요. 수열의 정의를 지금 용어들의 정의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 등차 수열에 대해 얘기를 좀 하자면, 자, 첫째 항에서 둘째 항으로 넘어갈 때 차이가 몇이죠? 3 빼면 3 플러스 3 이렇게 3이 증가했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3이 증가하고요, 3이 증가해요. 자, 이렇게 용어를 좀 헷갈리는 걸 조심해야 되는 게 등차, 이거는 차이가 일정하다는 어떤 숫자의 나열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이고, 우리가 얘네들의 차이 3, 얘네들 차이 3, 얘네들 차이 3, 얘네들 우리가 공통적인 차이 또는 공통의 차이 해서 줄여서 뭐라 부르는 거야? 공차라 부르고요. 기호로, 식으로 표현할 때는 기호로 표현해줘야죠. 기호 어떤 기호로 표현했죠? D. 왜 D야? 디스턴스는 거리고요. 디퍼런스 아닐까 아마 차이. 네, 디퍼런스 아닐까. 진짜 디귿한 게 아닐까 싶어요. 아, 디스턴스 참 신나서 좋았어. 자, 그리고 우리가 A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을 일반적으로 무조건 이래야 되는 건 아니야. 대부분 우리가 얘를 아주 좀 상징적으로 첫 번째 중요하니까 얘를 보통은 이제 A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등차 수열은 정의 자체가 차가 일정한 거야.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다? 그럼 무조건 A에 봐봐. 얘는 공차 D가 몇 번 더해진 거야? A 플러스 D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A3은 여기 D가 한 번 더 더해졌으면 A 플러스 몇 D라 쓰고? 2D A 플러스 3D A 플러스 4D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땡땡땡 만약 n번째 항을 AN이라고 한다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A 플러스 N-1 네, 왜요? A에서 4일 때 3번, 5일 때 4번 계속 유지가 되죠? 그럼 n일 때는 몇 번? N-1번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자, 이때 우리가 이 인의 n번째 항을 우리가
이름을 붙여줬어. 얘를 자주 쓸 거라서 얘를 뭐라 부르죠? 무슨 항이라 부르죠? 일반항이라 부르죠. 자, 일반항은 의의가 우리 사용한 의의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내가 나 80번째 항 구하고 싶어 하면은 30 계속 더해서 구하기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일반 AN이 n번째 항이 A 플러스 n-1D니까 그럼 80번째 항은 여기 80 대입하면 A에다가 D를 몇 번? 이렇게 대입해서 내가 계산할 수 있게 대입하는 용도로 쓰고요. 그럼 아직은 우리가 등차수열 하나밖에 안 다루지만 나중에 수열을 좀 더 많이 배우게 되면 일반항 모양을 보면 얘는 무슨 수열이겠구나, 어떤 특징을 갖는, 어떤 규칙을 갖는 애겠구나 라고 우리가 그 수의 숫자들의 규칙을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어요. 규칙이 어느 정도는 식에 드러난다 라는 거고요. 식 모양을 보면 이건 뭐 외울 필요는 없고 이해하면 돼요. 이해하면. 자,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는 규칙이 이런 규칙인 거죠. A라는 고정값이 있고 D가 계속 더해지는구나 라는 규칙이 이 식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이런 느낌. 좀 더 복잡한 케이스도 있지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용어가 아예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엔 점화식이라는 용어가 있었어. 용어는 빠졌지만 식은 여전히 쓰이니까 넣었고요. 점화식은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 얘는요, 점화식이란 그냥 이웃항, 사실 이웃항이랑 상관없긴 한데 주로 이웃항을 다루니까 우리 이웃항으로 그냥 받아들입시다. 이웃항 항들의 관계식이에요. 관계식. 이웃한 항들 또는 특정 여러 개, 두 개 이상의 항들이 특정한 규칙을 이루고 있다면 그 규칙을 식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부른다. 이웃한 항들의 관계식이다 정도로만 이해해도 괜찮아요. 자, 어떤 수열이 등차 수열일 때는 이웃한 항들의 특정한 관계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웃한 두 항의 관계식, 정의 그대로 가면 an 플러스 1. 몇 번째인지 몰라. 그냥 n 플러스 1번째래. 근데 얘보다 하나 전 거인 an. 얘를 뭐 하면? 정의야, 차 빼면 그게 항상 값이 어떻더라? D로 일정하더라. 그래서 등차 수열인 거죠. 그래서 공통의 차이를 D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웃한 두 항의 관계식은, 점화식은 이렇게 되고요. 또는 여기 식을 살짝 변형해서 넘겨서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 다음 항은 이전 항에 d가 더해진다. 이런 규칙이 있어요. 라고 규칙을 이웃한 항들의 관계식인 점화식으로 표현을 해준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무슨 수열인지 안 알려주고 수열 an 한 다음에 그걸 얘기하는 건데, 자, 함수는 fx 이렇게 부르듯이 이 수열 이름은 a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냥 수열 a 이렇게는 안 부르고요. 수열 a, n 일반항을 불러요. 수열 an 부를 때는 이렇게 읽고 쓸 때는 일반항에다가 중괄호를 쳐주면 그걸 수열 이름이라 생각하고 fx라고 쓰듯이 gx 쓰듯이 일반항에 중괄호 치면 그게 수열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열 an. 이래서 프린트를 보면서 해야 하나도 안 빼먹고 다 알려주는데 저 하나 딱 빼는 건데. 보세요. 자, 점화식, 두 개 항의 점화식 이렇게 주어지고요. 무슨 수열인지 몰라도 이 식이 성립한다 라고 하면 이게 무슨 수열이구나, 이게 먼저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다음 두 개 이상, 세 개짜리 항도 있어요. 자, n 플러스 2번째, n 플러스 2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얘들 차이랑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랑 n번째의 차이가 당연히 어떻겠어요? D로 똑같겠죠. 그냥 같다 이렇게만 쓸게요. 자, 이렇게 표현해도 이거는 이웃한 세 개의 항의 점화식이고요. 사실 얘를 조금 변형하면 우리가 뒤에서 배울 등차 중항식이 되긴 하는데 그거는 내가 등차 중항은 이걸로 설명하면 다르게 설명을 할게요. 왜냐면 다른 내용 이해하는 도움이 되는 중간 단계로 설명을 할 거라서 이걸로 등차 중항 설명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게 항상 성립하더라? 그럼 등차 수열이구나. 그럼 등차 수열이면 이게 무조건 성립하는구나. 양방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아까 등차 수열인 경우에 일반항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다고 얘들아? 식이 어떻게 나온다고? AN은 첫째 항 플러스 n-1 공차 D 이렇게 일반항이 표현되더라. 이거는 예시를 잘 할 수 있을까? 1, 6, 그 다음에 11, 16, 21, 땡땡땡 이렇게 숫자가 나열돼 있어. 숫자를 나열시켜주면 우리가 뭔 규칙이 있는지 판단을 해야 돼요. 보통 차이가 뭔가 어떻거나 비율이 어떻거나 대부분 그런 건데, 자, 차이가 몇? 5 플러스 5일 수도 있고 또는 곱하기 몇일 수도 있는 거야? 6 그 다음 거에서 바로 걸러지죠? 네. 차이가 몇이구나. 5가 계속 플러스 5구나. 아, 그럼 무슨 수열이구나. 등차 자, 그러면 n번째 항을 내가 an이라고 한다면 an 구할 수 있나요? a1이 몇이죠 여기서는? 1 플러스 한 다음에 n-1 곱하기 5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근데 이렇게 안 할 거야. 근데 이렇게 할 수는 있어야 돼. 혹시 빠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구할 필요는 없고요. 알고는 있되 귀찮아서 안 쓰는 느낌이 돼야 돼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재민아, 위에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등차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의 등차 참고로 수열은 함수의 일종이에요. 어떤 함수냐? 정의역이 자연수로만 제한이든 함수로 우리가 다루게 돼. 나중에 진짜 어려운 문제들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깊게는 얘기를 안 할게요. 제가 아직은 방학이기 때문에 고3 때 이제 좀 어려운 수업 문제들, 기출문제들 풀다 보면 좀 더 깊게 너희가 알긴 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일단 내신하는 데는 충분해요. 자, 정의역이 자연수의 1차 함수래요. 자, 일단 얘는 공차가 몇인 등차 수열이죠? 3인 등차 수열이니까 여기 표시 안 해도 플러스 3 표시 안 해도 되겠지? 자, 그때 일반항을 아까 원래 정석대로 풀면 일반항 어떻게 세운다고 얘들아? 1 플러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지금 내가 n을 기준문자로 생각하고 식을 한번 정리를 하면 몇 n? 마이너스 2에서 an 이렇게 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야. 지금 수열 이름이 a고 기준문자가 뭐인 거니 얘들아? 마치 이런 느낌이야. 함수 이름이 f고 기준문자가 n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다만 x일 때는 우리 x로 다를 땐 주로 이 모든 실수값이 다 들어갔잖아요. 여기서는 이 n자리에 기준문자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밖에 없다? 자연수. 그래서 정의역이 자연수로 제한된 우리가 집합이네. 함수로 해석할 수도 있더라. 자, 그래서 이 모양을 잘 살펴보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기 3, 이거 3 어디서 나왔냐? 공차요, 공차. 그래서 얘를 우리가 자, 일반항을 풀어보잖아요. 여기다 일반식을 써볼까? an은 a1 플러스 n-1 d. 와, 이미 내가 써왔던 거랑 너무 달라져 버렸네? 그냥 갈게요. 어차피 상관없어. 자, 이거를 n에 대해 다시 정리를 해보면 an은 bn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a1 첫째 항 마이너스 d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함수로 해석을 한다면 1차항 개수가 항상 무슨 값을 가지더라? 공차 b 값을 가지더라. 함수는 a-인데 난 이건 따로 외우진 않아? 나는 그냥 뭘 기억하냐면 등차 수열은 몇 차 함수고 1차 함수고 그 1차항 개수가 뭐에 해당하더라? 공차가 딱 표현이 되는 것이더라. 자, 그러면 보세요. 나는 이거 어떻게 구하냐? 넷째 항이 7이래요. A4가 7. 공차가 마이너스 1에. 근데 1차 함수로 생각을 하면은 공차가 누구의 개수 역할을 한다고요? n은 1차의 개수 역할을 하지? 그럼 나는 바로 식혀요. A에는 몇 n? 마이너스 2n 1차항 개수로 D가 들어갈 테니까. 한 다음에 상수항은 나는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 그냥 계산을 해버려. 4대입했을 때 몇이 나와야 되는데? 4대입 해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8이죠? 아니 상수항이 뭐였길래 7이 나왔을까? 15. 이렇게 바로 일반항 세워버리세요. 1차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공차가 1차항 개수라는 걸 알면 바로 씩 세워버리는 게 빨라요. 한 줄 더 쓰지 말고 바로 계산을 해버리세요.
여긴 이렇게 써놨네. 내가 D로 1차항 개수를 결정하고 공차로 그리고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 상수항 결정이라고 여기 써놨는데 이렇게 해도 이해되지 얘들아? 말로 다 내가 확인했어요. 대입해서 한다고. 네, 바로 넘어갈게요. 사실 오늘 내가 좀 내용을 좀 뺐어. 이거 시간이 너무 오버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뺐거든 내용을. 최대한 조금 뺐어. 조금 너무 어려운 것들. 자, 호준아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공차 수열이 이어서 답을 뒤집어 답을 공차 수열. 네, 차이가 일정한 수열 AN이라고 합시다. AN이 공차가 몇인 등차 수열이 아니라 이걸 A1, A2, A3, A4, A5 이렇게 보지 말고 띄워서 보더라도 일정한 간격으로 띄워서 본다면, 자 예를 들면 여기가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지만 만약에 이렇게 띄워서 볼까요? 이렇게 본다면 차이가 몇씩? 40. 그럼 내가 얘를 B1, B2, B3 이렇게 본다고 하면 한 칸씩 띄워서 보면 BN도 무슨 수열을 이루는구나. 공차 수열. 참고로 이렇게 홀수번째 A1, A3, A5 이렇게 홀수번째 한 개만 쓰는 애들을 우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B에는 N 들어갔을 때 A에 B에 1 들어가면 A1 갖고 싶지. B에 2, N에 2 들어갔어? 그럼 A 몇을 가지고 싶어? 3 들어가면 몇 가지고 싶어? A? 5. 그래서 1, 3, 5, 7, 9 홀수값을 가져서 내가 플러스 1. 아 2n 플러스 요렇게 이게 마이너스 해줬어요. 마이너스. 네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A 2n-1을 구하라고 당황할 필요 없어요. 그냥 띄워서 본 거다 라고 생각했다고, 아니면 AN을 구한 다음에 AN을 구한 이 BN의 일반항 구해라라고 하잖아. 자 그럼 보세요. 그냥 B의 첫째 항과 B의 공차를 구한 다음에 하는 방법이 두 가지 한번 봅시다. 자, B를 직접적으로 바로 구할게. 그럼 B에는 얘들아, B에는 공차가 몇이야? 4. 등차 수열이니까 몇 차 함수? 1차 함수 몇 n? 4. 하고 1 대입했을 때 몇 나와야 된대? 3. 그럼 빼기 상상 뭐 해주면? 1.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죠? 또는 만약에 내가 AN을 구하고 AN을 변형시켜서 대입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좀 번거롭긴 하겠지만 이렇게 할 수는 있어야 돼. 자, 일단 AN을 먼저 구할게요. AN은 공차가 몇인 무슨 수열? 2인 등차 수열. 그럼 몇 n? 2n 한 다음에 1 대입했을 때 몇 났으면 좋겠어? 4. 그럼 플러스 1.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BN이 AN이랑 어떤 관계인지 알았지? 네. BN은 A 자리에다가 A, N 자리에 뭘 대입해버리면 된대? 2n 마이너스. 요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어도 괜찮아. 자 그러면 A의 2n-1은 2 한 다음에 2n-1 플러스 이렇게 계산해서 4n 전개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하는 결과가 어떻다는 걸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난질치는 되게 많아요. CN이란 내가요 A에 4K-3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띄엄띄엄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얘 CN 구하세요 라고 하잖아? 그럼 무조건 AN 먼저 구하세요. 1번 AN 구해. 2번 N자리에다 뭘 대입해버리면 되냐? 이거 대입해서 그냥 A 4K-3 구해버리세요. 대입해서 이런 꼴을 난 이렇게 표현하거든. A 한 다음에 원래 N자리를 하는데 N에 대한 이거 몇 차씩 K네? 뭐야 왜 K 하는 거야? 야 자, n이 들어가 있는 n에 대한 함수, 1차 함수가 들어가 버렸죠?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fn은 의미가 없으니까 n에 대한, n이 아니라 n에 대한 식으로 들어갈 때는 누구를 무조건 먼저 구해버리고 an 먼저 구한 다음에 n 자리에다 누굴 대입해서 fn 대입해가지고 그냥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지금. n 자리에 지금 2n-1 들어갔죠? an 구한다는 2n-1 대입해버리는 방법. 이렇게 구할 수도 있더라. 자, 거꾸로 보면 뭐야? 어디 떨어졌냐? 또 동전 떨어진 거 아니야? 자, 봅시다. 이따가 주세요. 자, 거꾸로 한번 봐볼까요? 내가 이 얘를 B1로 보고 B 했잖아. C1로 보고 C2로 보고 C3 땡땡땡 거꾸로 본다면 그러면 C도 차 이같이 일정한 건 맞죠? 방향만 바뀌었을 뿐이지?
근데 차 2가 몇으로 바뀌었을까? 마이너스 2. 그렇죠. 이렇게 공차의 부만 바뀌어서 얘는 여전히 등차 수열이다. 뒤집어서 봐도 전부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걸 알아주시고요. 다음 내용 봅시다. 자, 다음 내용은 등차 중앙이에요. 중앙은 말 그대로 가운데 있는 항을 말해요. 그러면 중앙은 뭔가 누구랑 누구의 가운데인지를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옆에. 네, 딱히 별말이 없으면 전체 문법으로 봤을 때 가운데 있는 걸 중앙이라고 불러요. 또는 누구와 누구의 중앙 이렇게 표현을 하던가.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자, 우리가 보통 A1을 소중하니까 얘를 그냥 뭐로 간단히 표현한다고 했죠? A. 근데 꼭 얘를 A로 놓을 필요는 없어. 자, 이번엔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내가 가운데 있는 A3을 A로 놓을게요. 자, 그러면 얘는 내가 뭐라 쓰면 돼? A 플러스 D. A5는 A 플러스 ED. 근데 문제는 얘네요. 얘는 어떡하죠? A 마이너스. 그렇죠. D를 더해서 A가 됐을 테니까 A 마이너스 D라 써야겠죠? 그럼 A는 뭐라 쓰면 돼? A 마이너스 E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여기서 내가 뭘 볼 거냐면 A2랑 A4 가운데 있는 3을 제외하고 양 옆에 있는 A2와 A4를 더해봤더니 얘랑 얘를 더하면 몇이 나와요? A. A가 몇 개? 두 개. D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그냥 2A가 나오죠? 근데 2A, A가 누구였지? 사실은 A? A3. 3이었죠. A3였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괜찮니? 근데 알게 된 사실 양옆에 두 개를 더하면 가운데 거 몇 배? 또는 2를 넘겨서 2분의 한 다음에 양옆에 걸 더하고 2로 나눈다는 건 얘네들을 뭐를 구한다는 얘기야? 평균. 정확히 말해 산술평균을 구하는 거죠. 더하고 개수로 나눈 거. 산술평균을 구해주면 무슨 항이 나오더라? 그 가운데 중앙이 나오더라. 이렇게 세 개가 연속으로 되어 있을 때 양 끝을 더하고 2로 나누면 중앙이 나오더라. 자,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자, 지금 내가 이렇게 두 개 더했을 때 알아본 거지? 자, 이번에는 하나 더 앞에 거랑 하나 더 뒤에 거 얘네 둘을 관찰해 본다면 자, A1 플러스 A5가 몇이 나올까요? 2A.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꼭 이웃한 게 아니더라도 동일한 간격으로 띄어져 있는 거라면 그 가운데 항에 두 개가 나오더라 하니. 자, 그래서 평균을 구해도 A1 플러스 A5는 A 중앙이 나오더라. 또 하나 눈여겨볼 거는 봐봐.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랑 한 칸 왼쪽, 한 칸 오른쪽 더한 거랑 합이 항상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같다는 것도 좀 눈여겨볼 만하죠. 얘네들이 똑같다는 거. 자, 너네가 1회부터 했다고 했으니까, 선행을 했다고 했으니까 우리 등차수의 합공식 있죠. 근데 사실 한 개수가 홀수일 할 때는 등차수의 합공식을 그냥 안 써도 돼요. 왜? 봐봐. 어차피 이게 싹 다 더하는 거는 얘는 A죠? 얘네 둘 더하면 몇 A? 얘네 둘 더하면 몇 A? 그냥 어차피 더할 건데 이 D 하나 얘한테 준 다음에 더해도 결과가 어때요? 똑같죠? D 두 개 얘한테 준 다음에 A 만들고 더해도 어차피 결과가 어때요? 그래서 결국에는 등차수를 이루는 홀수의 항의 합은 홀수의 등차 홀수의 합은 우리가 중항 가운데 있는 게 있죠? 곱하기 그냥 항의 개수의 항수라고 쓸게요. 자, 예를 들면 47, 48 아니야 47, 40 아니 숫자를 왜 그랬지? 거짓말네. 자, 예를 들면 46, 48, 50, 52 이거 더하래? 그럼 한 개수가 홀수야 짝수야? 홀수야. 굳이 등차 공식 그거 쓸 필요 없죠? 그냥 중항이 몇 개일 때 생각하면? 5개. 그럼 바로 몇을 쓰면 돼요? 250 이렇게 하면 계산이 좀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거지.
중앙복도와 향수로 계산이 가능하더라. 홀수 개명. 자, 그 다음에 A, B, C 어떤 특정한 세수 문제에서 뭔가를 알려줘. 미지수로 주든 함수로 주든 식으로 주든 어떤 애들이 등차수를 이룬다 라고 하면 우리가 아 그래? 이 순서로 등차를 이룬다면 B가 A, C의 무슨 항이네요? 중앙. 그러면 우리 등차 중앙의 원리에 의해서 A랑 그럼 C 양 끝을 더하면 가운데 중앙에 몇 배? 2배. 요렇게 식을 세워놓고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 B, C가 이 순서로 등차를 이룬다 라는 한글 표현을 식으로 번역하면 수식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등차 중앙을 이건 숫자로 내가 딱 특정 지어서 1, 2, 3, 4, 5 사이에서 놨잖아요. 좀 일반화시키면 크게 두 개로 쓸 수 있거든요. 하나는 이웃하는 애들의 등차 중앙식. 얘는 A n 플러스 2 플러스 an 이게 중앙인 A 플러스 1의 2배다. 이렇게 쓰거나 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애도 같은 간격이라면 AP 플러스 AQ가 AP 플러스 AR이 AQ가 될 수 있다. 아니 2배. 이게 성립하려면 PQR이 어떤 관계가 되냐면은 얘가 딱 Q가 PR의 중간이어야 돼. 그 말은 평균이라는 얘기예요. 2분의 P 플러스 R. 얘 평균이 Q면 되더라 라는 얘기인 거죠. 선행근에서 조금만 기억나도 여기 이해 안 될 만한 건 없을 거야 다. 그래서 등차 중앙은 우리가 이웃한 세 개 항에서 쓸 수도 있고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거에 쓸 수도 있고 상관이 없더라 정도로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자, 아까 A, B, C가 등차를 이룰 때 누가 등차를 이루는지 만약에 알려줬어? 그럼 내가 등차 중앙식을 바로 세워요. 근데 어떤 애인지 안 알려주고 어떤 세 개가 등차를 이룬다 라고만 하잖아? 내가 만약에 미지수를 설정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기본적인 세팅은 세 개가? 그래 그러면 내가 첫 번째 걸 제일 작은 걸 A 그 다음 걸 A 플러스 D 그 다음 걸 A 플러스 2D 이렇게 놓으면 얘네 셋이 등차수를 이루는 거 맞죠? 이렇게 놓을 수도 있지만 주로 계산할 때 이 셋의 합이나 곱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운데 걸. 그렇죠. 가운데 걸 넣어 놓는 게 A. 왜 그러면 이렇게 놓냐면 자 이렇게 세팅하면은 더하면 3A 플러스 3D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놓잖아요. 더하면 몇 A가 돼버려? 3개 더하면 3A 양 끝을 곱하면 무슨 꼴이 나와? 합작골. 계산할 때 좀 편리한 이점들이 좀 많아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게 좋은 편이에요. 주로 3개가 나와요. 세수가 등차. 만약에 내수가 등차가 나온다면 그게 몇 번째 걸 A로 볼까 얘들아? 두 번째 거. 첫 번째를 한번 봐볼까요? 자, 얘를 A로 놓으면 단점이 있어. 얘는 A 마이너스 D죠? 근데 제일 큰 거는 A 플러스 몇 D가 돼버려? 2D.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안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꼭 합이나 차, 곱에서 좀 편하게 계산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놓을 수도 있냐면 여기를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A 마이너스 K 이렇게 나 얘네들의 중간을 A로 세팅을 하는 거야. 얘는 중간을. 그러면 여기는 A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죠? 그럼 차이가 몇 K? 2K. 2K죠? 그럼 얘는 A 플러스 몇 K가 되는 거야? 3K.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3K. 이렇게 하면 더했을 때 몇 A? 4이 곱하면 얘네들이 곱하면 무슨 꼴? 얘네들 곱하면 무슨 꼴? 그래서 계산은 좀 더 편해요. 이때 주의할 거는 플러스 2K죠? 2K가 얘가 뭐가 된다? 등차 D더라. 그래서 D, 2D로 표현 안 하고 2K로 쓴 거예요. 왜 D는 공차로 쓰기로 약속했으니까 저걸로 쓰려고요. 이 페이지는 이게 다였나? 이게 다였는데? 그다음에 쭉 써보시고요. 자,
근데 이거는 이렇게 안 한다고 안 풀리는 건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문제는 등차라는 거밖에 모르잖아? 그럼 나는 진짜 어려워 막 킬러급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전부 다 A 플러스 몇 D, A 플러스 몇 D 하는 게 다 연립방정식 풀어버려 그냥. 등차니까 A 플러스 몇 D, D가 몇 번 더해졌다? 결국 이거기 때문에 싹 다 A 플러스 몇 D 다 바꿔버려요. 그렇게 풀어야 되는 케이스도 있긴 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인데 혹시 등차 수열 공식 기억나는 사람? 2분의 맞아요. N 플러스 1 O N 플러스 1. 2n 마이너스 1 와, 어디 주워 들은 거 있어가지고. 아니에요? 네. 짬뽕으로 막 섞였어요. 귀엽네요. 네. 그 시그마에서 K일 때랑 K 제곱일 때가 반반 섞였다. 네. 비슷한 느낌만 나요. 자, 이거는 혹시 그럼 유도했던 거는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 저 S N 플러스 SM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좀 더해가지고 더한 건 맞아요? 그냥 SN을 또 쓸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써요? 어떻게? 그 반대로 반대로. 이거 누가 알아낸 방법일까요? 맨날 열심히 가우스가 초딩 때 발견한 거야. 자, 보세요. 그럼 우리 관심은 없고 그냥 거꾸로 한번 써볼게요. 그럼 A N 이것도 설명은 해주긴 해야겠네. 왜 SN 썼을까? AN 쓴 게 BN 하면 안 돼? 왜 SN이야? 합 영어로 뭔데? 썸. 그 앞글자 S 따서 대문자 S로 쓰는 거죠? 자, 보통 SN이라고 하면 어떻게 압축을 한 거냐? 첫째 항 어디부터? 첫째 항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빼먹지 않고 몇 번째 항까지? N항까지 주의할 게 이거 좀 실수하는 애들이 야 이렇게 되면 이거 무슨 항대만 더한 거야? 홀수 항대만 이거는 A1 플러스 A3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A2n-1까지 더한 거죠? 이래서 틀려요. 뭐야? 왜 틀렸어? 그냥 저기부터 얘는 A1부터 하나씩 빼먹지 않고 전부 다 더해서 누구까지? 2도 들어가고 A3도 들어가고 땡땡땡 다만 끝이 여기서 끝날 뿐이고 여기 차이 조심해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이거 실수를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합을 홀수항들의 합을 표현하고 싶으면 이런 기호로 표현이 안 돼. 그래서 만든 기호가 시그마 기호를 만든 거야. 시그마 기호가 있으면 이거를 간단히 표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거는 다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거고요. 자, 일단은 그래서 SN은 첫째 항부터 빠짐없이 하나씩 다 더해서 n번째 항까지 해보니까 거꾸로 쓰면 AN부터 AN-1 AN-2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A3 A2 A1 개수는 똑같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두 개를 더해요. 어떻게 더할 거냐면 자, 보세요. 얘네 둘이 더하잖아? 그럼 A1 플러스 AN 첫 항과 끝 항 두 개의 합이 나오겠죠? 자, 근데 봐봐. 여기서 A2로 갈 때 D가 어떻게 됐어요? AN에서 AN-1로 거꾸로 갈 때는 D가 어떻게 돼요? 자, 그럼 얘네들을 더한 거랑 여기서 내가 얘네들을 더한 A2 플러스 AN-1이랑 얘네들 결과가 어떨까? 똑같겠죠. 왜냐면 얘는 D가 커졌지만 얘 D가 작아졌기 때문에 쌤쌤이에요. 똑같아지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네. 자, 그래서 나머지도 마찬가지. 그냥 이 묶음으로 짝꿍끼리 묶었을 때 또는 이게 일렬로 나열되어 있다면 맨 앞이랑 맨 뒤인 거죠? 그 다음 한 칸씩 가운데로 모아가면서 더했을 때 합이 항상 어차피 누구랑 똑같더라. 중앙보다는 첫 항 플러스 끝항으로 봐도 상관이 없더라. 어차피 똑같더라 계속.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아니 그러면 어차피 그냥 이것도 A1 플러스 AN 얘도 그럼 내가 A1 플러스 AN으로 바꿔서도 되냐? 네. 얘도 뭐로 바꿔서도 되냐? 네. A1 플러스 AN? 그러면 그냥 결국에는 A1 플러스 AN이 N개가 있는 거네요. 왜?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N개 묶음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SN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두 개를 더했죠? ESN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따라서
SN은 보통 모양을 E 쓰고 N을 앞에 쓰고요. A1 플러스 AN 이렇게 쓰는 편이죠. 그럼 AN이 그 일반항의 공식 등차수열의 일반항 A1 플러스 N-1D라서 A1 플러스 N-1D 하니까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A1 하나 있는데 또 A1 또 있으니까 2A1 플러스 N-1 나는 쓰지는 않는데 이 공식을 그래도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는 그냥 얘를 첫째 항 A 얘를 마지막 항 라스트 해가지고 L 그래서 2분의 N A 플러스 L 이렇게 간단히 쓰기도 해요. 자 근데 나는 너희한테 추천하고 싶은 건 그냥 한글로 기억을 하는 게 난 좀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 자 얘는요 2분의 한 다음에 N자리는 N이고 N 이 N은 무조건 합이라고 무조건 N을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내가 더하려는 항의 개수가 나와야 돼. 왜냐면 내가 더하려는 항의 개수가 곧 아까 더했을 때 묶음의 개수가 나오기 때문에. 맞나요? 네. 항수 곱하기 첫 항 플러스 끝항. 여기서 말하는 첫 항은 내가 더하려고 하는 애 중에 첫 번째, 끝항은 내가 더하려고 하는 애들 중에 마지막에 를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걸 한글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느냐? 식으로만 외우면 저기 예제 3번 같은 걸 틀리는 케이스들이 잦아요. 저걸 식으로 쓸 때,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A10까지 와. 자 2분의 10 A1 플러스 N 마이너스 2A1 플러스 N-1D 이렇게 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개수가 8개. 맞아. 항수가 몇 개? 8개. 내가 이걸 라지 S라고 한다면 라지 S는 거꾸로 A10부터 A9 이렇게 했다면 묶음이 총 몇 개가 나왔을 텐데 8개. 3부터 10이야? 그러면 이거 2 되면 1부터 몇 가지? 8까지니까 8개 항이 8개. 자 그러면 묶음도 몇 개가 나왔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요. 자 따라하세요. 2분의 네. 항수 곱하기 항수 곱하기 첫 플러스 끝. 첫 플러스 그러면 첫 항 플러스 끝항. 자 그러면 2분의 한 다음에 항의 개수가 총 몇 개라고 지금 해보니까 8개. 8 하고요. 곱하기 첫 항은 누구를 써줘야 돼? 내가 더하려고 하는 애들 중에 첫 번째니까 A3, A10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이거 실수 안 하게 조심하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승민아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등차 수열의 합은 정역이 자연수인 참. 자 보세요. 우리 아까 등차 수열은 함수로 따지면 몇 차 함수라 그랬어? 1차 함수. 근데 등차 수열의 합은 신기하게도 몇 차 함수래요? 2차 함수. 자 왜 그런지 직접 식으로 확인을 해보면요. SN은 아까 공식이 어떻게 됐냐면 네. 그냥 N 나 위에 먼저 쓸게 귀찮으니까 하고 첫 항을 2A1 플러스 N-1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쓸게요. 그런 다음에 내가 n에 대한 기준문자 n의 함수로 볼 거라서 n에 대한 내림차수는 차수별로 정리를 할게.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좀 전개를 안에 먼저 해볼게요. 자 n으로 묶었을 때 안쪽에서 dn 나오죠? 기준문자 n이니까 dn, n을 무조건 뒤에 쓰는 거고 그 다음 플러스하고 상수항이 2a1 마이너스 d 하고 나누기 하면은 n에 대한 1차에서 n에 대한 몇 차씩이 나오죠? 2차씩. 그래서 2차 함수인 거고 그냥 2차 함수인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특징들이 좀 더 있어요. 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내가 이거 계속 묶어내 볼게요.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하고 이 d 빼네. 그럼 2분의 dn 한 다음에 n 그대로 남고요. 플러스 b분의 2a1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 자 n에 대한 몇 차씩? 나는 이 뒤에 이런 지정분한 거 안 봐요. 내가 눈여겨보는 건 뭐예요? 다만 그냥 2분의 dn n 마이너스 알파 이거 상상은 뭐 들어가겠지 뭐 관심 없어 나.
내가 관심을 갖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지금 2차 함수 내가 인수분해까지 예쁘게 모양 정리했지? 네. 알파로 좀 복잡한 거 알파로 치환했다고 치세요. 관심 없어 나는. 자, 내가 관심 있는 건 자, 2차 계수가 의미하는 게 뭐다? 2분의 t다. 뭐라고요? 2분의 t다. 저기는 뭐라고 썼죠? 번호를 이렇게 썼는데 여기 빗줄을 내가 한번 없애면 다시. 자, 1번 여기 옆에다 쓸게요. 분명히 1번 2차 함수라면 n에 대한 2차 함수라면 수열의 합이 그러면 2차 항 개수를 보면은 원래 어떤 수열을 더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 2차 항 개수가 뭐랑 똑같대요? 2분의 D. 이렇게 됐대요. 두 번째 얘 n을 인수로 갔죠? 우리가 2차 함수에서 x를 인수로 가지면 항상 어디를 지나지? 원점을 무조건 지나죠? 얘도 그래프를 그린다면 무조건 원점을 지나요. 그래서 얘는 자 이거 전개하면 상수항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안 나와요. 2차 항 1차 항 상수항 안 나와? 그럼 얘는 상수항이 항상 몇이구나? 상수항이 0이고 그리고 그래프를 그린다면 어디 점을 항상 지난다고요? 원점 지나고. 등차수의 합을 함수로 표현했을 때의 특징이에요. 그 2차 함수의 특징.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Sn 무슨 수열인지는 안 알려주고 그냥 어떤 수열을 쭉 더했더니 n제곱 플러스 4이냐는 2차 식골의 수열이 나왔어 라고 하면 자, 이 두 가지를 여기서 바로 와 Sn이 무슨 수열의 합이구나 등차수열의 합이구나 라는 거 알아요. 첫 번째 왜 아까 등차수열의 합이 몇 차식으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2차식 상수항이 몇이고 0이 2차식이니까 등차수열의 합인 거야. 자, 그러면 내가 그 원래 수열을 an이라고 한다면 자 보세요. 바로 an 쓸 수 있어야 돼. an은 자 일단 공차 알 수 있을까? 2차 함계수가 1이죠. 그게 2분의 d랑 똑같아. 그럼 d는 몇이었던 거야? 2. 그러면 공차가 2면 내가 몇에 나오고 시작할까? 2에 난 다음에 하나만 알면 돼. 근데 봐 S2는 A1 플러스 A2죠? 근데 S1은 그냥 누구만 딱 있는 거야? 얘네 둘은 똑같은 거야. 그럼 내가 A1을 알고 싶다? 그럼 S1을 대신에 써도 되는 거죠? 자, S1 여기다 1 대입하면 몇 나와요? 그러면 A1도 몇이었다. 그럼 내가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몇이 나왔어야 돼. 근데 몇 밖에 안 나와? 2 그럼 플러스? 이렇게 바로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채울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은 정의역이 관해서 2차 함수인데 그 중에서도 특징이 2차 함계수가 뭘 의미하고 2분의 d고요. 그리고 얘는 특징이 상수항이 몇이다. 왜냐면 n을 인수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를 만약 그린다면 어디를 무조건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정도의 특징들만 알아놓으면 충분해요. 물론 빼긴 했지만 이 정도도 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뺐어요. 뒤에 하나 더 있었긴 했었는데 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원래 그 A랑 D의 부호에 따라 2차 함수 그래프 개형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 했는데 좀 과한 것 같아서 빼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를 이제 그래프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얘들아. 자, 예를 들면 SN의 최대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자, 2차 함수기 때문에 최대값을 가진다면 어디서 가질까, 당연히? 축 지점, 그러니까 꼭지점에서 무조건 가질 거야. 그쵸? 정의역이 모두 실수랑 그게 맞아. 근데 상황이 두 개 상황을 내가 들려줄게요. 둘 다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인 건 맞는데 이 축을 내가 A라고 할게요. 아, P로 넣을 걸 그랬나? A는 AN을 그려주시니까 우리가 표준형 쓸 때 X-P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바꾸니까 P로, 여기 축을 P로 넣을게요. 자, 그럼
우리가 그냥 2차 함수로 생각하면 얘들아 여기 축이 P야. 그럼 여기 교점 여기는 몇이겠어요? B.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간격이 똑같으니까 대칭이니까 여기도 P 그럼 2P.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왜 두 개를 굳이 따로따로 그렸냐면요. 첫 번째는 이거 한국어로 내가 표현해놨나? 얘가 자연수인 경우, 그리고 얘가 자연수가 아니 0점 몇, 5점 몇, 7.3, 9.7 뭐 이런 케이스. 자연수가 아닌 경우 딱 그렇게 썼는데. 자, 그러면 자연수가 아니라면 자 보세요. 우리가 정의역이 자연수기 때문에 실제 SN 그래프는 선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점으로만 찍혀 있게 될 거야. 정의역이 자연수니까. 왜냐면 S 2.7 이런 게 있어 없어? 없어요. 2.7번째까지 항의 합 이런 정의가 안 되잖아요. 자연수일 때까지만 정의가 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연수가 아니라면 이차함수로 표현했는데 그러면 그 근처의 자연수 값들을 봐야 돼. 예를 들면 내가 왼쪽의 자연수 값을 K라고 하고 오른쪽의 자연수 값을 K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얘는 K와 K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어떤 유리수인 케이스고요. 유리수랑 무리수, 실수. 그리고 얘는 이 축이 딱 자연수에 걸쳐 있을 때 꼭지점 X좌표가 두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우리가 최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져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점을 찍어보면 여기에 점이 찍혀요. 왜냐면 이 지점이 N좌표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N축이겠죠, N축? Sn. 자, 그랬을 때, 그러면, P 대입했을 때가 최대구나. SP가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SP가 최대값이 되고요. 자, 근데 문제가 이러면 너무 쉬워져 버리거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 축이 자연수가 아니게 줘요.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다던가 좀 애매하게 줘요. 그러면 얘 아니면 얘 둘 중에 하나가 이 왼쪽에서는 얘가 제일 크고 값이 오른쪽에서는 얘가 제일 크거든. 얘는 일단 그래프 위의 점이 맞아요. 얘는 그래프 위의 점 맞는데 얘네 둘 중에 누가 더 축에 가깝냐에 따라서 누가 더 큰지가 달라지겠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그냥 한글로 직관적으로만 표현을 하면 내가 여기서 쓰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SK와 SK 플러스 1 중에 큰 값이 최대값이야. 둘이 똑같으면 둘 다 최대값인 거고. 자, 그래서 SK가 최대이려면 P가 누구에 더 가까워야 될까? 축이 K 쪽에 좀 더 가까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야 이때가 최대가 되겠죠? 반대로 K 플러스 1이 좀 더 축에 가까웠다면 K 플러스 1 때가 최대가 되겠죠? 근데 그거를 식으로 표현하기 좀 길어지더라고. 그냥 이거는 식으로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내가 방금 말한 걸 식으로 그냥 바꿔서 표현한 거니까. 자, 최대가요, SKS, 라지 M은 SK가 최대일 때도 있고 또는 SK랑 SK 플러스 1 동시에 최대일 수도 있고 SK 플러스 1 혼자서 최대일 때도 있어요. 자, 그게 어떻게 범위로 표현되냐면, 자, 일단 우리가 누가 더 크다 작다는 항상 같을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게 제일 편해. 자, 얘가 크냐 얘가 크냐를 비교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값이 어떨 때를 먼저 볼까? 같으려면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어떨 때? 그러면 여기 차이가 1이죠? 요 K랑의 P의 차이는 몇인 거겠어? 2분의 1. 그래서 이때는 언제냐? P가 K 플러스 2분의 1일 때는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그냥 다 최대값이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SK가 최대가 되려면 내가 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면 SK가 최대인 상황으로 표현해 줄 수 있을까? 내가 같을 때를 기준으로 본 이유는 얘를 기준으로 내가 케이스를 나누기 위해서요. K 플러스 2분의 1이 딱 걸쳐 있으면 요 값에 P가 딱 걸쳐 있으면 둘이 똑같아지지. 그럼 P가 얘보다 좀 더 작아지면. 작아지면 누구에 더 가깝다는 얘기야? K가 가까워지니까 이 첫 번째 케이스인 거죠. 자, 그러면 기호를 이렇게 써도 될까요? P가 K 플러스 2분의 1보다 어때지면? 작아지면. 근데 일단 K보다는 어느 쪽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하면 똑같은 의미겠죠?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식에서 이렇게 표현해준다면 이해할 수는 있어야겠지?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만 하면 충분해 얘는. 자 그럼 k 플러스 1일 때가 최대가 되려면 이 지점이 이 지점보다 축에 좀 더 어때야 돼요? 가까워야 되니까 얘네 이렇게 밀리는 거야 얘 위치가. 그러면 얘네 중간 지점이 k 플러스 2분의 1이었죠? 그럼 p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으면 될까? 얘보다는 일단 어디에 있어야 되고 오른쪽 그리고 누구보다 작게 있어야 돼?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그냥 한글로 표현하면 그냥 축에 가까운 지점이 최대다. 내가 이렇게 상황을 주어진 상황을 식으로 구간 분할해서 표현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써보건데 이해만 되면 결국 이 내용이야. 노란색으로 쓴 이 내용을 식으로 표현한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한번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얘는 안 되고 이렇게 남겨놓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축의 위치에 따라서 축의 위치가 딱 자연수에 걸쳐 있으면 그냥 그때를 바로 SP에 가서 최대값 쓰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SN이 등차수열한 SN이 n제곱 마이너스 6n이었다. 그럼 바로 몇 차함수 그려보고 이거죠? 0, 0이 몇이고? 6, 2승분의 n, n-1을 하면 되잖아? 여기 가운데 몇이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가 여기 점이 찍혔다는 얘기인 거야. 1일 때 찍히고 2일 때 찍히고 3, 4, 5, 6, 7 이렇게 찍힌다는 얘기인 거예요. 흰색은 SN의 그래프가 아니야. 정의역이 무슨 수로 제한됐기 때문에 자연수. 보라색 이 점점점점점 이게 SN의 그래프를 그린 거야. 얘 그래프를 그리면 이거야. 그래서 다들 뭔가 꿀먹은 덩어리였구나. 네, 고마워요.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딱 상황 맞나요? 네네, 내가 세팅을 잘못했다. 만약에 그러면 마이너스가 없고 여기가 n제곱 마이너스 6n이었으면 최대는 없고 뭐는 존재했겠다? 최소. 언제가 최소겠니? n이 몇일 때? 3일 때가 최소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이걸 그럼 생각해볼 만한 것도 있다? 보세요. SN은 S1은 A1이랑 어떤 의미라고 했지? 이쪽만 크게 그려볼게. 봐봐. 자, S1 여기가 이게 Y는 SN을 그린 거야. N축, Y축. 그래서 Y는 SN. 자, 그럼 여기가 N이 1일 때 여기다 대입하면 N1 대입하면 Y가 의미하는 S 몇을 의미하죠? S1. 여기가 S1이에요. 근데 S1이랑 누구랑 똑같다 그랬게? 이거는 항상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내용이라서. 자, 그 다음에 봐봐. 그러면 N에 2 대입했을 때 그때 Y는 SN 그래프 위는 N에 2 대입하면 그때 Y 값이 의미하는 거 S2를 의미하겠죠? 자, 여기가 S2인데 S2는 S12를 뭐 한 거야? 봐봐. 여기가 요만큼의 높이가 A1이라고 했지. 근데 A2를 뭐 했더니? 요만큼까지 높아졌어. 그 말은 이 높이 차이가 의미하는 게 뭐라는 얘기야? 이만큼의 차이가 의미하는 게 A2의 값이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 A2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얘는 두 번 플러스야. 자, 그럼 봐봐. 3일 때 여기 높이, 여기가 S 3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A1, 2, 3을 뭐 한 거? 이 높이가 A1, 2만 더하면 몇 높이래? 근데 A3까지 더하면 요만큼 올라간대. 그럼 뭐라고 했을 거야, 얘들아? 요만큼의 차이가 의미하는 게 뭐다? 이런 느낌인 거죠? 자, 봐봐. A3의 구호는 뭘까, 그러면? 자, 그러면 자, S4는 이렇게 내려왔어. 아니, 말이 되냐고! 3까지 더하는 거예요. A4까지 더했는데 왜 갑자기 작아져? 왜 계속 작아져? 왜 갑자기? S4라면 얘기가 공차가 작아지는 거였나? 공차는 유지가 돼야죠? 그러니까 공차가 음수 네, 공차가 음수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건 좀 더 깊이 들어갔을 때 얘기고 일단 1차원적으로 한번 표현하면은 봐봐 A1, 2, 3 더하니까
A1 거기 A2 더하면 이렇게 되고 A3 더하니까 이렇게 높아졌는데 A4 더하니까 높이가 어떻게 됐어? 나는 그만 A4가 이 음수 내려간 만큼의 높이가 A4란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A4의 부호는 뭐다? 음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이거 식으로 표현하면 좀 더 납득이 될 거야. S2에서 S1을 빼면 누가 되는 거고? S2, S3에 S2 빼면 뭐가 되고? 그래서 이제 뒤에서 SN에서 SN-1을 빼면 뭐가 남죠? SN- 이건 뒤에서 할 거긴해요. 자, 이건 A1부터 A 몇 가지? N까지 1, 2, 3, 4, 5N까지 에다가 이건 A1, 2, 3, 4에서 몇 가지? N-1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빼버려. 그럼 싹 다 나가면 누구만 나와? 그런 식으로 남을 수도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뒤에서 이따가 할 거거든요. 자, 일단 그래서 우리가 최대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식을 알고 있다면 뭐 직접 계산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가장 좋은 건 우리 2차 함수로 해석을 해서 식을 알고 있을 때 함수로 해서 첫 번째 케이스를 뭐로 나누고 시작해야 돼? 축의 위치가 뭐인 경우가? 잔수가? 아닌 경우. 만약에 이게 축이 5.6 나왔어. 그럼 S 몇이 최대일까? 6. S 6. 6에 좀 더 가까운 5보다는. 만약에 이 축의 위치 여기가 13.1 나왔어. 그럼 S 몇이 최대값이라는 얘기야. 13.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축의 값에 따라. 여기까지 괜찮나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조금 고민을 하긴 했거든. 아, 이거 방학 선행인데 굳이 이걸 다 가르쳐야 되나? 근데 뭔가 너희는 잘 이해할 것 같아서 그냥 다 가르치고 싶었어요. 소화를 할 거니까 드릴게요. 자, 아까는 SK를 구해라. SK를 뭐 하라고? 구해라. 그러니까 최대값을 구해라 라는 거고, 이번에는 뭐냐면요, 야, 공차가 0이 아니야? 근데 SK가 S12, S52 뭔지 모르겠어. SK가 최대야 라고 최대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그게 2차 함수 따지면 그 지점이 무슨 점인 거야? 꼭지점, 꼭지점이죠. 라고 해서 틀리는 거야. 네? 아니죠. 아닐 수도 있는. 자연수가 아니고 이거 조심해야 돼. 아, 축이 자연수가 아니면 네, 축이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고. 여기가 네네, 둘 중에 누군지 모르는 거죠. 자, 그거를 내가 한번 상황을 나눠봤어. 그럼 확실한 거는 최대값의 정의부터 잠깐 얘기를 하자면, 수투에서 너네가 했겠지만 최대값의 정의는 따라해보세요. 나보다 큰 애 없다. 나보다 큰 그럼 애보다 예를 들면 함수 y-fx 이렇게 생겼어. 자, 이 지점이 A, B, 그리고 P가 C로 동일한데, 자, 얘 최대값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최대값 없어. 왜? 얘네들이 값이 어떠니까? 같으니까. 해서 틀려. 아, 예. 둘 다 좀. 둘 다. 자, 최대값은 뭐가? 이 지점 C 값보다 큰 애 있어 없어? 없어요. 얘랑 똑같은 애 있지만 큰 애는 없어요. 없다. 그럼 얘는 둘 다 A, B에서 최대값 C를 갖는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최대값은 한글로 표현하면 나보다 큰 애 없어. 이런 의미인데, 그럼 최소값은 나보다 뭐하는 애가 없더라. 작은 애가 없어. 같은 애 있을지만 작은 애는 없어.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SK가 최대값이라고? SK가 SN, N에다가 뭘 대입해도 얘보다는 작다. 작거나 같아도 상관없는, 나보다 큰 애는 없는 거지. 작거나 같으니까 나보다 큰 애는 없다. 이게 최대의 정의예요. 최대값의 정의. 함수의 최대치는 이렇게 표현하죠. x는 a에서, 만약에 이거는 뭐 나중에 하겠지만 최소다. 그러면 fa가 x에다 뭘 대입해도 이게 제일 작은 최소값이래. 그럼 얘보다 작아질 수는 없어요. 작아질 수 없다는 얘기는 얘가 더 뭐하거나 크거나 맞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fa가 최소다 라는 걸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최대 최소의 정의예요 이거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확실한 게 어떻게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지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SK가 최대다? 그럼 케이스가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자, 케이스 1번은 자, 이렇게 해석하면 SK-1이랑 SK가 둘이 값이 같아서 공동 1등이었을 수도 있는 거고, 공간을 살짝 띄워야 돼요. 공간 살짝 좀 띄우세요. 두 줄짜리 하나나. 케이스 2번은
그렇게 썼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순서를 좀 애매하게 했네. K번째랑 K 프로 그 다음 거랑 합쳐서 제일 큰 값이었을 수도 있고요. SN, 정확히 말하면 SK가 주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하다. SN은 N이 K일 때 최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좀 적절한 표현이긴 한데 줄였다 보니까 좀 애매하게 줄어드네요. 케이스 3번. 얘랑 똑같은 값. 무조건 얘가 제일 큰 거야. SK-1보다도 SK가 어떻고? 크고 SK가 SK 플러스 1보다도 어떻고? 혼자. 나 홀로 제일 크네. 또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줄였을 수도 있어. 내 거지같은. 그냥 SK가 SM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뭐하나? 이런 느낌으로 쓰면 좀 두 개를 줄여 쓰는 거였네. 왜 저렇게 썼을까? 자, n이 k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홀로 최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 거랑 공동 1등일 수도 있고 뒤에 거랑 같이 공동 1등일 수도 있고 혼자 1등일 수도 있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각각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이 상황이라면 내가 이항을 좀 시켜볼게. 이렇게 넘겨볼게. 그러면 식이 어떻게 변하냐면 SK-SK-1이 몇이 된다? 0이 된다. 넘겼으니까. 근데 봐봐. 얘는 A1부터 A 몇 가지? K까지. 얘는 A1부터 A 몇 가지? 그걸 뭐 했어? 뺐어요. 뺐죠. 그 말은 AK가 남아야 되는데. AK가 딱 남아야 되는데 이게 몇이 되냐고. 이거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지. 여기서는. 와, 왜 그러냐? 자, 2차 함수로 해석을 해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냐? K-1번째랑 K번째랑 공동 1등이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요. 여기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K-1 이렇게 생긴 거야. 자, 어떻게 되냐 얘들아 봐봐. A1 더하고 A2 더하고 A3 더하고 땡땡땡 A 몇 가지 더해서 이 높이까지 계속 올라왔어. K-1까지 더해서 이 높이까지 올라온 거죠. 근데 그 다음 여기서 일로 가려면 누구를 더해야 되는데? AK를 더했는데 높이가 변했어 안 변했어? 네. 와, 왜 안 변했어? 같아서 가는 AK가 몇이라서? 0이라서 안 달라진 거야.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구나. 이걸 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저런 상황이 있을 수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세요.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 이쪽은. 자, 그럼 잠깐만. 근데 뭔가 더 있었는데? AK가 0이다. AK가 0이다. 그리고 그 전에 보면 이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럼 AK-1은 부호가 어땠을 거로 상상할 수 있을까? 양수니까 올라온 거죠? 근데 그 다음 거 AK 플러스 1은 오히려 SK 플러스 1이 여기서 더 어떻게 돼? 내려가죠. 그 말은 AK 플러스 1의 부호가 음수니까 더했는데 더 작아진 거야. 합이. 자,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더 보자면 얘랑 그리고 추가적으로 AK-1의 부호가 어떨 거라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양보 0보다 크다고 생각할 수 있죠. 무조건. 그리고 AK 플러스 1은 0보다 무조건 작은 거고요. AK는 딱 0인 거고요. 이런 상황이죠. 자, 두 번째 상황은 K번째랑 K 플러스 1번째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 그림을 조금 변형하면 이런 느낌이야. K번째랑 K 플러스 1번째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SK랑 SK 플러스 1 똑같은 상황.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거를 이렇게 이항시켜 볼게. 그럼 내가 SK 플러스 1 마이너스 SK가 되는데 K 플러스 1번째까지 더한 거에 K번째까지 더한 걸 빼면 누구만 남을까? SK 플러스 1. AK 플러스 1만 남는데 이항시키면 그게 몇이래? 0이라는 얻을 수 있고요. 일단 그래프 상에서 의미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왜 이것까지 하냐면은 쉽게 계산하는 건 너무 쉬워가지고 의미가 없어. 어차피 어려운 문제 풀면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좋아서 이런 걸 생각해 볼 기회가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자, 봅시다. AK까지 더하고 더해서 겨우 여기까지 올라왔어? 근데 AK 플러스 1을 더했는데 좀 실망스러워. 높이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왜 안 변했을까? 0이요. 0이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AK의 부호까지도 판단할 수 있겠죠? 이때는? 네. 그러면 네. AK 그 전 건 0보다 커서 올라왔었지만
AK 플러스 1은 0에서 못 올라갔고 그 다음 A 누구는? 플러스 2. 걔 부호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음수다. 이렇게 부호가 언제 처음 변하냐 그러면 K 플러스 2일 때 처음 부호 변해요 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처음 음수가 되는 게 언제냐 찾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될 거고 이걸 외워서 식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이 원리, 상황을 이해하고 마찬가지로 응용을 해서 풀어야 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는요. 이거 살짝 이해해 볼까? 그럼 얘는 SK-1이 넘겼으니까 0보다 크다. 그럼 얘가 뭐랑 똑같은 말일까? AK. 그래서 AK는 0보다 어떻고? 크다. 그럼 얘의 의미는 이렇게 넘겨보면 AK 플러스 1이 없다? 음수 나와. 음수다. 이런 느낌이야. 왜냐면 이때는 최대값 홀로 최대값인데 요 가까이에 한 이쯤에 K 이렇게 찍히고 그냥 한 이쯤 해가지고 여기가 K-1 여기가 K 플러스 1 뭐 이런 느낌이었던 거야. 자 그럼 AK를 더 이상 올라오긴 했죠 이렇게. 네. 근데 K 플러스 1, AK 플러스 1 더했더니 오히려 갑자기 어떻게 돼버렸어? 떨어졌죠. 무슨 수였기 때문에? 음수. 이런 느낌을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 존재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저 두 개의 정보 이거와 이걸 얻을 수 있어. 자 그러면 이걸 종합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은 마지막 종합까지 해볼게요. 자 케이스를 나눈다는 건 확통을 배운 친구들은 알 거야. 또는 이거 해석을 하는 거야. 케이스 1번 이거나 or로 해석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럼 봐봐. AK에 대한 정보들만 볼까? AK는요 0일 수도 있고 또는 0보다 어떨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0보다 어떨 수도 있대요? 클 수도 있어. 아 그럼 종합해보면 얘는 일단은 뭐는 보장이 되겠구나. AK가 너무나 크나 같은 거니까 보장이 절대 음수가 될 수는 없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또 누구에 대한 정보는 AK-1은 0보다 크거나 밖에 없네요? 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이때는 뭐 AK가 어떤 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럼 AK가 양수면 AK-1도 당연히 암수죠. 양수. 이때는요? AK가 양수, AK-1도 양수 뭐야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요. AK 플러스는 0보다 어떻거나 작거나 또는 몇이거나 여기거나 또 0보다 어떻거나 작거나 그럼 이게 종합해보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AK 플러스 1에서 0보다 작거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네. AK 플러스는 판단 불가능. 이때는 0보다 작다고 했지만 이때는 어떤지 음수네. 그럼 AK 플러스 얘 의미는 없지만 0보다 무조건 작은 거. 여기 분자결 부분은 0이 될 수 있는 애들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거죠. 둘 중에 하나는 0이구나. 아까도 말씀드린 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상황들 진짜 저럴 수 있네. 경험으로 이해를 하세요. 자, 다들 썼나요? 열심히 쓰고 있구나. 얘들 혹시 좀 말이나 이런 내용이 좀 빠르니 좀 천천히 할까?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요? 조금 내가 지금 좀 당황스러운 게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갈 줄 몰랐거든. 설명 너희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좀 설명하면서 나갈 줄 알았는데 그냥 모르겠어. 이게 이해가 돼가지고 너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건지 아니면 약간 멍을 때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술술 나가네 이거. 얘들 따라오고 있는 거 맞아요? 네. 기특하네요. 쉬워요? 뭐야? 이거 숙제 숙제? 쉽다 했어요. 5개. 어, 아저씨. 자 봅시다. 아니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 많이 없을 거야. 자 이제 좀 유형 해석에 대한 거예요. 유형 해석. 이거는 자주 나오는 기본 유형들. 자 어떤 유형이 있냐면요. 와! 조졌다. 잠깐만. 나 프린트 줘야 되는데. 제발 안 갔어라.
아 이거 아까 괜히 좋아했어. 전화 말하는 거. 계약이 얼마 안 남았죠? 아무도 알지 못해. 아무도 다시 없겠지. 내가 한 번 있어서. 거기 얼마나 아 싫어. 힘들어. 잠깐 좀 미안해요. 깜빡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준다는 게. 자, 여기부터 이제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복잡한 건 다 끝났고요. 자, 봅시다. 승민이가 아까 읽었나? 재민이 한번 제목 읽어주세요. 두 수 사이에 수를 넣어 만든 등장 수열의 해석. 네, 뭔가 익숙하지 않니 얘들아? 센, 라센, 하이메스, 알펜 어디든지 자주 나오는 이런 상황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 번째, 뭐를 보거나 마지막 수를 보거나 또는 이걸 뭐를 구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등차 수열의 합. 자, 얘는 마지막 수라는 어떤 느낌이냐? 자, 어쨌든 등차 수열은 차이가 어떤? 같은 수의 나열. 자, 그러면 차이가 계속 공통적인 차이가 나오죠? 줄여서 뭐라 부른다? 공차. 자, 여기서 공차 몇이야 지금? 모르겠어요. D 이거 몰라요? 모르죠. 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일단 기호를 넣는 거죠? 자, 플러스 D 등차수의 정의 자체가 D씩 더해진다. D가 양수로 있으면 더해진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모르겠으면 다 그냥 몇 플러스 몇 D, 몇 플러스 몇 D 다 바꿔버려도 괜찮아요. 자, 여기는 그럼 내가 3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3 플러스 뭐라 쓸까? D 얘는 뭐라 쓸까요? 3 플러스 3D 와! 야, 1일 때 1이, 2일 때 2이, 3일 때 3이, 10일 때는 10D 12. 그럼 25는 3 플러스 11D 이렇게 되겠네요? 자, 마지막 항인 25가 D씩 계속 더하다 보니까 3 플러스 11 되더라. 공차 D가 구해지는 거죠. 마지막 수에 집중해서 공차를 구해버리는 마지막 수에 집중해서 관찰을 하거나 또는 등차 수열의 뭐를 구하는 데 이용할 수 있게요?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A1, A10 더하는 거랑 등차라고 했으니까 A2, A9 더하는 건 어때? 같아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건 어때? 같아요. 와, 그럼 A1 플러스 A10이 몇일 거 알아버렸어. 28. 그럼 오호. 발음 꼭 그렇게 해야 되니? 뭔가 발음이 이제 액센트가 너무 들어가는데? 자, 등차 수열은 A1부터 A2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A10까지가 S10을 의미하는 거죠? S10은 원래는 2분의 10하고 첫 항 A1 플러스 A10인데 어차피 3이랑 25를 포함해서 등차라고 했으니까 A1 플러스 A10 대신에 누구를 써도 되더라. 3 더하기 3 플러스 20을 써도 되더라. 28이니까 약분하면 14. 그래서 140 이렇게 나올 수 있더라. 이게 다예요, 이 유형. 여기다가 좀 더 귀찮게 말장난을 좀 더 넣을 수 있긴 한데 이 세팅에서는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 어디 집중하거나 마지막 수에 집중해서 뭔가 계산을 나가거나 또는 등차 수를 뭐로 해석해서 합을 구하는 도구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거나 크게 둘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유형이 딱 제한된 거라서. 자, 다음도 한번 볼까? 너무 간단해. 자, 그 다음 이제 두 개 항인가 이제는? 네, 그러네요. 등차 수열, 아까는 사이에 집어넣은 거고 이번에는 항이 두 개의 합이 몇이다? 이렇게 준 케이스를 말을 하는 거야. 자, 봅시다. 일단은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저 합을 뭐로 해석할 수도 있대? 등차 중앙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뭘 구할 때 또 쓸 수 있대? 그럼 뭐만 하면 다 등차 합이에요. 자, 보세요. 일단은 등차 중앙으로 본다면 3이랑 13의 중간값이 누구죠? A8 그러면 중간값이 18일까요? A8 네. I8. 맞아요. 자, 그럼 얘는 A3 플러스 왜 귀엽잖아. 이거는 2A8이니까 이게 몇이래 지금? 20을 했으면 중앙 A8이 몇이었구나. 이렇게 중앙에 집중해서 우리가 다루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등차수를 합을 해석할 수도 있어. 얘를 이용하면 내가 S 몇을 구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래? S 15 10에 S15 S15를 구할 수 있어요. 오, 승민. 자, 보세요. 왜냐면 봐봐.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니까 A3, 13이랑 A2랑 A14, 24, 그 다음 1이랑 그래서 얘는 결국에 A3 플러스 A13은 합으로 계산하면 첫 한 끝한 거 알면 되거든? 그리고 얘는 A1 플러스 몇이랑 똑같을 테니까 15. 2 빼고 2 더해서 A15까지니까 내가 얘로는 S 몇을 구할 수 있더라. 15 S15는 2분의 한 개수 총 몇 개? 15개 15개. 첫 한 플러스 끝항이 몇이래요? 20 20. 여기 A1 플러스 A15니까. 그래서 네, 150이 되겠네요. 자, 1번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2번으로 해석한다 그랬어. 그 말은 둘 다 쓸 수도 일단 얘기해줘. 또는이니까 하나만 쓸 수도 있고 둘 다 쓸 수도 있고. 이걸 안 쓸 거면 저걸 줄 일이 없어요. 자, 얘들아, 이러면 어떨까? A3 플러스 A14가 9다.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A16 A1 플러스 A16 S16이 S16이 2분의 2분의 16 곱하기 9 16 곱하기 9 그러면은 S16은 70 아니지 네, 72 네. 자, 보세요. 그럼 2번 등차를 합을 해석한 거지? 네. 중앙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해요 못해요. 왜? 얘는 소수. 평균 내니까 몇이 나와버리니까. 2분의 17 그쵸. 근데 아마 이걸 1차 함수로 해석하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왜냐면 n좌표가 몇일 때랑 3일 때 3일 때 예를 들면 1차 함수 이렇게 있다 생각해보세요. 3일 때와 14일 때 얘네들의 평균이니까 이 지점, 중간 지점이 9다. 이렇게 뭔가 우리가 수열로는 못 다루지만 얘를 함수로 해석한다면 뭔가 얘랑 같이 다룰 수도 있게 될 수도 있는데 잘 안 쓰긴 하는데 아니면 애초에 정목대로 그냥 등차 수열은 A에 D를 계속 더한 거야. 그러면 A 플러스 몇 D? 2D. A 플러스 몇 D? 13D. 이렇게 해서 연립할 때 쓸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주로 이렇게 쓰는 케이스가 좀 일반적이다 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몇 개 안 남았네요. 자, 다음. 자, 나연이가 12번 한번 읽어주세요. 등차수열의 부합도 네, 등차수의 부분합. 참고로 부분합이라는 표현은 엄밀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면 부분합이란 건 이제 계정 미적분에서 엄밀하게 쓰이는 그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맘대로 갖다 쓰면 안 되는데 그냥 딱히 쓸말이 없으니까 부분합이라고 나는 불러요. 일부분의 합? 약간 이런 느낌이야. 묶음으로 이렇게 더했을 때. 자, 보세요. 예를 들면 A1부터 A5까지 5개를 연속해서 더했죠? 네. 이거랑 6부터 10까지 5개, 11부터 15까지 5개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부분의 합이 어떤 특별한 관계를 이뤄요. 무슨 수열을 이룬대요? 등차수 자, 왜냐? 자, 얘랑 얘랑 몇 D 차이나? 플러스 5D 하면 이렇게 되죠? 자, A2에서 H 되려면 5D가 필요하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기 애들을 합해서 여기 애들 합이 되면 총 몇 D가 늘어났을까? 25D 15D 25. 아니요 25D겠죠? 네, 잘못 들었어요. 25D가 늘어났겠죠? 플러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플러스 25D 플러스 5D에서 이 땡땡땡 여기도 플러스 20 여기 5D 뭐지? K 플러스 25D K 플러스 50D 해서 부분에 같은 개수를 잘라가지고 연속해서 합을 관찰해봤더니 그 합 묶음끼리도 무슨 수열을 이루더라. 25D는 의미가 없어. 차이가 똑같다는 게 중요한 거야. 등차를 이룬다는 게 중요해요. 네. 주로 어떤 식으로 활용되느냐? 이거 원래 정속대로 풀잖아? 그러면 등차 수열 합을 해가지고 그냥 식 계산해가지고 연립을 막 하고 뭐 귀찮게 해야 돼. 근데 부분합이 등차인 걸 이용하면
자, S3은 A1부터 몇 가지 합이죠? 1부터 3까지. 3까지 합이죠? 플러스 땡땡땡 귀찮으니까 내가 A1부터 A3까지 땡땡 이렇게 그냥 합으로 쓸게요. 자, 얘는 그럼 몇이라는 얘기야? 5. 자, 근데 우리는 부분하래, 부분하. 이거 다음 부분하면 내 희망사항은 원래 몇이었을까? A 4부터 똑같이 3개니까 A 몇 가지? 6. 이거였거든? 혹시 이걸 모르겠네, 근데? 알죠? 이거는 20에서 5를 빼면 되죠. 네, 왜요? 이게 A1부터 A 몇 가지? 6까지. 6까지에서 A부터 A 몇 가지를? 3까지. 딱 빼버리면 A 4, 5, 6만 점 남겠죠? 얘는 몇이 나오냐면 15. 그러면 야 A7부터 A9까지는 이게 무슨 수열이 이룰 거기 때문에 등차를 이룰 거기 때문에 얘네들도 그러면 5, 15 그럼 얘는 25. 그럼 S9도 바로 계산이 가능한 거죠. 얘는 싹 다 뭐하면? 더하면 답은 55. 아, 45. 45. S9는 이렇게 부분함이 등차를 이룬다는 걸 알면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해요. 그러면 알겠지? 자, 마지막 내용이네요. 자, 마지막 우리가 SN으로 AN 구하기니까 SN을 알려줘요. 문제에서 SN은 이렇게 생겼어. AN 구해봐 라고 할 때 우리가 AN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AN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내가 SN 하면 A1부터 A 몇 가지? N까지 더하는 거에서 N-1을 빼야죠. N-1까지를 빼버리면 그러면 뭐만 남아요? A만 딱 남겠죠? 근데 이것만 딱 쓰면 틀려요. 틀릴 때가 있어요. 자, 왜냐면 봐봐, A1 구하려면 N에다 몇 대 입혀야 돼? 1. 그럼 S 몇에서? 1에서 S? 0. S 여기 뭘 더하게 S 여기죠? 뭐 N은 1은 아니다. 맞아. N 1일 때는 이걸 못 써. 그래서 얘는 N이 몇 이상일 때만 쓸 수 있죠? 2 이상일 쓸 수 있고, N 1일 때는 따로 정의를 해줘야 돼. N 1일 때는 A1은 우리가 S 몇이랑 똑같은 거 아까 알고 있어. 그냥 이거 빼지 말면 S1, S 알고 있잖아? 그럼 1 대입하면 그게 A다. A를 따로 구해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자, 근데 특별한 상황에서는 얘를 그냥 구간 분할 안 하고 그냥 SN, SN, 이렇게 하나로 그냥 합쳐버려 쓸 때도 있어요. 자, 언제냐? SN식이 예를 들면 막 이런 식으로 주어진단 말이지. 근데 내가 A1 구하려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A1 구하려고 했어. N에다 1 대입해. 근데 내가 원래 알고 있어. A1이랑 S1이 어떤 거 알고 있어? 같은 거. S1을 줘야 되는데 여기다 대입했더니 S1을 안 주고 뭘 줬어? S1 S? 0. 이렇게 줘버린단 말이야. 값이 다르잖아. 뭔가 빼버렸으니까. 네. 합쳤어야 될 때는 그럼 얘가 빼버리면? 없어버려. 없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S0이 만약에 0 대입, 그 SN식에다 0을 대입했는데 0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냥 구간 분할 안 하고 하나로 합쳤으면 결과가 어차피 똑같아요. 아니 S0이 몇 번째까지 항인데가 아니라 함수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다른 이유는 S0 값이 1이다? 그럼 실제 S1 1이 나오는데 아니 S1을 써야 되거든. 뭔가 붙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S형이 0 케이스에만 쓸 수 있거나. 이거 나 이해되니? 어떻게 써요? 자, SN으로 AN 구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케이스 나눠야 된다 그랬죠? 구간 분할을 해야 돼. 근데 어떨 때 맞춰서 된다고? S0이 때. S0 구하면 몇이죠? 0. 와, 그럼 이거는 굳이 구간 분할할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그럼 바로 SN은 A 맞죠? AN이죠? AN은 SN-SN-1은 N제곱 플러스 N 이게 SN이죠? 마이너스 한 다음에 N-1을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N-1의 제곱 플러스 N-1 이렇게 나오겠네요? 일단 정리를 좀 하면은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N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는 좀 정리를 해볼까? 1 마일 n제곱 n제곱 n 마이너스 n 해서 몇만 딱 남네요? 예. 이렇게 딱 남는 거죠? 오케이. 자, 야 그럼 AN이 어떤 애인지 한번 관찰해볼까? n에다 1 대입해 보세요. 그럼 몇 나오죠? 2. 그 다음 몇 나와요? 4. 그 다음은요? 6. 그 다음? 이거 뭐야? 뭐 무슨 수였네? 등차수. 등차 수였네. 사실 미리 알았어야 돼. 여기서? 여기서 바로 알았어야 돼. 상수항이 0이야. 2차 함수고 상수항이 몇이면? 그럼 얘는 누구의 합인 거라고? 등차수여야 됐던 거야? D가 몇인 등차수요? 2. 2. 왜? 2분의 D가 1이야. D가 2였던 거죠. 그러면 봐봐. AN은 사실은 그냥 2에 난 다음에 자 S1이 몇이죠? 2. 그러면 1 대입해서 2가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너 보니까 2. 나와. 여기 상상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그냥 플러스 0에서 이렇게 나온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두 번째. 이건 상수항이 있다. 상상이 붙었네? 그러면 얘는 등차수열의 합이? 아니다. 아니에요. 아까 분명히 등차수열의 합은 항상 n을 인수로 가지고 있었죠? 항상 0이었었죠? 얘는 이게 붙어요. 근데 등차랑 아예 관련이 없지 않고 등차는 아니지만 뭔가 또 등차 관련이 되긴 해요. 자, 끝까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S0 대입하면 몇이죠? 1. S0 1이기 때문에 맞췄으면 안 돼. 구간분할 써줘야 돼. 자, 그러면 A에는 S1, N1일 때 Sn-Sn-1 N이 2 이상이 이렇게 되니까 자, Sn 이거 뭐 써야 되는데? 딴 데 공간에 내가 어떻게 어디다 썼니? 그냥 바로 계산을 먼저 했네. 이런 공간이 너무 적어. Sn-Sn-1은 봐봐. 어차피 얘랑 상수항 1인 건 어때? 상수항 1인 건 똑같지? 그쵸? 그러면 빼면 어차피 상수항 어떻게 돼? 날아가요. 없어지면 상수항 없었을 때 뺀 거랑 어차피 결과가 어떨까? 그럼 얘랑 결과가 어때요? 같아요. 자, 그럼 n이 1일 때는 몇일까요? 1 대입하면 몇 나와야 돼, 여기서? 2 나올 것 같지만 3에 실제 넣으면 3이 나와요. S1을 구해보면 3이 나오니까. 자, 그럼 n이 2 이상일 때 아까 구한 식으로 쓰면 되는 거죠. 2n 이렇게. 자, 그럼 얘도 숫자를 한번 써볼게, 얘들아. 첫 항이 몇이죠? 3. A1은 3. 왜냐면 n이 1일 땐 요거 쓰라 그랬으니까. 자, A2는요? 4. 그 다음 5인가? 6. 뭐야, 6이야? 그 다음 몇이에요? 8. 그 다음 몇이에요? 10. 이거 없었으면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수. 그래서 우리가 상수항이 0이 아니잖아요? 상수항 0이었으면 등차합이잖아. 상수항 0이 아니잖아? 그러면 완전 등차는 아닌데 안 되지. 요 1이 추가되는 것 때문에 이 첫째 항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얘를 딱 끊어서 둘째 항부터 등차수입니다. 둘째 항부터 등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이 한글을 내가 원래 여기다 썼구나. 이런. 일단 한번 써볼게. 너희 여기 썼으면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래서 2차 함수, SN이 2차 함수일 때는 상수항이 0일 때랑 상수항이 0이 아닐 때. 자, 0이면은 그냥 뭐야, AN이? S는 AN이 등차수열. 등차. 그때 상수항이 0이 아니면 등차 비슷하긴 해. 근데 둘째 항상. 둘째 함수, 그렇죠. 여기 썼으면 여기 내가 저기 써버렸네. 둘째 항부터 등차수열. 일단 영상을 끄고. 자, 마지막. 이거 깜빡할 뻔했네. 자, 프린트에는 내가 넣을 공간이 애매해서 못 넣었는데, 자, 이렇게 AN을 구하는, SN을 AN을 구하는 걸 그냥 SN 알려준 다음에 AN 구하세요! 라고 이걸 해야 되지만, 언제도 많이 쓰냐면 이런 거. SN 주고, SN을 어떻게 준 다음에 A
A1, A4, A7 플러스 A 이런 거 구하시오라고 할 때 쓰기도 해요. 자, 이렇게 띄엄띄엄 더해지는 건 우리가 다룰 수가 없어요. 없어. 이걸 다루려면 시그마까지 넘어가야 돼. 그래서 시그마 만든 거야. 등차 수열 할 때 처리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를 내가 B1로 놓고 얘를 B2로 놓고 얘를 B3으로 놓고 하면은 1 빼놓은 30 11번째는 B 이렇게 나오겠죠? 네. 한 다음에 A랑 B의 관계를 보면은 Bn은 A 플러스 일단 AN에다가 이거 N 자리에 N이 1 증가할 때 여기 몇씩 여기 1 증가할 때 여기 몇씩 늘어나요? 1 증가할 때 3 증가하죠? 3 N 이렇게 하면은 1일 때 3씩 늘어나는 건 맞는데 1일 때 1이었으면 좋겠는데 1일 때 몇이 돼버려? 아씨 그럼 어떡하지?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이거 맞춰주면 아직은 좀 힘들나? 네. 아니요? 이렇게 자 그럼 결국에는 이거예요 아니네 미안해 시그마 문제랑 헷갈렸다 여기 시그마 이용해 왜냐면 이거 그냥 띄워서 보면 되잖아 안돼 띄워서 봐도 무슨 수열 이룬다? 등차 수열. 이거 구할 수 있지 네. 이게 만약에 2n제곱 플러스 땡땡땡이야? 공차 바로 알 수 있냐? 네, 개수가 2니까 D가 4. 공차 D가 4죠? 근데 몇 개씩 띄워봤어? 3. 그러면 4, 4, 4 하니까 공차가 몇인? 12. 12 등차를 여러 개서 내가 뭐하는 짓이지? 시그마 이용하지 착각했어요. 미안해요. 시그마 다시 설명할게요. 여러분. AFN 코드. 네.